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 최근에 단일화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대구 경북 TK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이슈를 중앙 정치에 던져 놓고요. 보수 텃밭으로 통하는 장소로 이동을 한 겁니다. 거기서 호소하고 있는 거죠. 먼저 기사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항, 성주, 대구, 안철수, TK 돌며 보수층 잡기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사드 추가, 뭐 반대, 포스코 이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냈어요. 그다음에 대구 쇠락해 간다. 대구에서 또 이런 얘기도 꺼냅니다. 단일화 대비해서 열세를 극복하려는 행보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안철수 후보의 대구에서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대구 오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벌써 이제 2년 전 3월 대구 동산병원에서 의료 봉사할 때 6.25 때도 문을 열었던 서문시장마저 문을 닫은 그 모습, 그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시민 정신으로 극복한 도시인데도 정부가 이 정치 방역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서 뭔가 대구 분들이 약간 좀 귀를 기울일 만한 뭐 정치 방역 얘기, 대구가 지금까지 뭐 제대로 대접을 못 받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TK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요. 아마 의도가 좀 있을 겁니다, 분명히요. 자, 다음은요. 단일화 관련된 지금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관련돼 있는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요. 먼저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의힘 통 큰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통 큰 양보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국민의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통 큰 승부를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은. 서로 통 큰데 한쪽은 양보해라, 한쪽은 승부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건지 방식을 놓고서는 의견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뭔가 좀 안 되는데 국민의힘은 역선택 우려를 내세우고 국민의당은 그거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국민 경선 피하려는 핑계 대고 있군요.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쓰고 있죠. 윤석열 후보 측은 윤 후보의 힘을 실어야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하세요 이 뜻이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요. 마지막 제안했다. 더 이상 뭐 의견 낼 거 없습니다. 이거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결과까지 여기 싣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국민의힘 양측에서 나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략적으로 사용했지 진정성 있게 제기한 것은 아니다.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단일 후보가 돼서 완주하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거고, 예. 국민의힘에도 우리는 단일화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독자적으로 완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가장 확실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협상팀이 따로 꾸려지거나 그런 상황.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로 결정하세요. 그거 합시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왜 지금 여론조사입니까? 그냥 양보하세요. 그쪽에서.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죠 지금. 자, 단일화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뭔가 진초롬상 이래서 이런 배경이 좀 깔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안철수 후보에 집중을 준 한 기사입니다. 단일화와 관련돼서입니다. 절박한 안일화 승부수. 안일화요. 그러니까 안철수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려는 목적으로 승부수를 던진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단일화 제안이요. 중도 정치 숙명인가, 철수 정치 소산인가. 조금 더 해석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밑에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중도 정치 숙명인가에 대한 설명이 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그동안 양강 구도였다. 제3지대가 대선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제3지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이나 당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백억 원 선거 비용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전 불투명하다. 이게 이제 중도 정치의 숙명인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철수 정치 소산인가에 대한 설명은 요 위쪽에 있네요. 과거 안철수 후보가요. 서울시장, 이것도 한참 전 얘기고 이제 10년도 더 된 얘기. 서울시장 양보했고 대선도 양보를 통해서 단일화한 경험이 있다. 2번의 양보가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안철수 후보의 양보, 이게 잘못 끼운 첫 단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지지층 일각에서는요. 만약에 이번에도 철수하면 지지 처리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제안이 안 받아지면 끝까지 완주를 하시는 거죠. 제안을 안 받으면 제가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손바닥이 맞아야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일단은 저는 제가 먼저 제안했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그 답은 후보가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판단할 겁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제3지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 총선 때는요. 거대 여야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약진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선 때는 이른바 제3지대, 거대 정당의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된 사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아직 우리나라는 제3지대 후보의 대선 승리가 시기상조인 겁니까? 저는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20대 총선 때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이 상당한 국민으로부터의 그때는 뭐 옥새 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결과들이 반사이익의 결과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지도 않게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게 굉장한 지지를 받은 사실이거든요. 거죠. 문제는 그때부터 중도에 대한 어떤 기회를 한번 줬는데 안철수 대표 자체가 그 중도에 대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그 자기 정치를 정확하게 공고히 함으로써 중도의 대선 후보가 되고 중도의 말하자면 압도적인 어떤 그런 어떤 후보가 될 수 있는 뭐 프랑스의 뭐 말하자면 앙마르슈 같은 정당을 소수 정당이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길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놓쳤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중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적으로 중도라고 하는 측면 자체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의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정책은 보수적이지만 예를 들면 안보 정책은 보수적이지만 경제 정책은 진보적인 자기 어떤 정확한 포지셔닝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의 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인적 구조가 이 당과 저 당에서 자리 잡지 못한 아주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공고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세련화를 통해서 개방을 통해서 이건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준숙 대표가 하는 그런 정도의 혁신적인 개방적인 어떤 프로모션이 있었다면 20대 중심의 어떤 그런 새로운 힘들이 있었을 텐데 스스로 실기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은 중도지만 이미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밖에 운명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이 모습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보수 정당에 구걸할 사람한테 누가 독자적인 힘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은 뭔가 마음을 표심을 줄 준비가 돼 있는데 그걸 담는 그릇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면은요, 김용준 이렇게 추가 질문 짧게 드릴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중도를 표방하는 제3지대라는 건 사실은 독자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한 게 아니라 양쪽에 이두저두 끼지 못하니까 그냥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동안에 지역주의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예. 양당 체제를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예. 그런 관행들이 있는 건데 예. 그것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서히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가는 이유도 그런 압도적으로 호남이 지지해왔던 만큼 예. 지금 민주당을 호남이 지지하지 않거나 어. 또 TK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예. 중도의 어떤 외형적 확장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번 대선이 그게 결정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서서히 예. 그렇게 한번 그 열려간다고는 예. 볼 수 있는데 그만큼의 안철수 후보 본인만 갖고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 본인을 지지하는 집단들이 자기 동네에서 구성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을 믿고 내가 저 당에 총선도 치러야 될 텐데 표를 줄 수 있느냐. 예. 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정치의 한계 그리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중도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포지셔닝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자, 김종혁 전 국장님께는요, 이 제목의 뒷부분, 철수 정치 소산인가? 이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과거에 2번의 양보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도, 이번 대선 앞두고도 안철수 후보에게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옛날에 그 유명했던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어떤 겁니까?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저하합니다. 뭐 그런 지금 무슨 상황과 냉장고인지 왠지, 뭔지 하여튼 예, 광고가 왠지 좀 있었죠.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안철수 후보가 2011년, 12년도에 예. 처음 등장했을 때 그 4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돌풍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는 좀 어설픈 정치적 낭만주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에 대한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원순 그 시민운동을 하던 박원순 씨를 불러내서 사실상 서울시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뭐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뭐 다시 언급하고 예.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예. 그렇죠?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한 겁니다. 예. 양보를 하고 나서 또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한 논란이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불러일으켰었죠.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하던 바를 계속 외치면서 끝까지 뛰었으면 대선에 그 당시에 완주를 했으면 그렇죠. 완주를 했으면 아마 지금쯤은 그 제3지대가 아니라 제1지대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첫 번의 선택이 한 번의 선택이 예.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고 그 이후에 뭐 새정치민주연합인가요? 뭐 공동대표도 했지만 예. 사실상 당으로부터 뭐 제 표현으로는 뒤통수를 맞고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가 됐던 거고 예. 그 이후에 계속 낭인 비슷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를 우리 국민들도 보셨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예. 그 부인도 마찬가지시고 그 경험도 여러 가지 경험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요. 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저는 이번이 그 본인의 낭인 정치를 좀 정리할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 정말로 저는 제 생각으로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예. 국정의 한 파트를 제대로 맡고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실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철수의 철수 정치를 끝내고 예. 그다음에 그 본인의 역량과 능력을 국민들에게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럼 이번에 완주하는 게 철수 정치를 끝내는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와 손을 잡고 뭔가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끝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철수 정치의 종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예. 뭐 사실상 뭐 선거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예.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또 남아서 과연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해나갈지가 그려지지가 잘 않거든요. 그렇다면 철수 정치를 종결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역량과 예. 실력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쪽과 손을 잡아서 예.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김준혁 전 국장님의 논평이 굉장히 내곡할 수도 좀 있겠어요. 지금요. 이렇게 하라. 이게 맞다. 그래야 사한다. 뭐 이런 약간 논평. 저는 안철수 후보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다음은요. 지금 이 단일화 협상 상황이라 할까요? 뭐 협상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아무튼 이 단일화 논의 상황을 보고 있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안 후보의 차단선 같다. 뭐 가능성 희박하다. 그러니까 전체 뭐 희박, 뭐 차단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가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야권 단일화 김 빼기 총공세하고 있다. 김을 빼놓는 거다. 대선 전국 블랙홀 위기감에 뭐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완주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이런 걸 인용하면서 이거 안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이거 분명히 나중에 뭐 책임론 등등등 올 거니까 이거 알리바이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뭐 기사로 소개해 드렸는데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요. 네. 바로 국민의힘에서 그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거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이렇게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부분에 있습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다음 기사 하나 좀 소개하고 그리고 질문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단일화 반대표를 잡아라. 이재명 균열 내기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균열 내기 전략. 그러니까 단일화에 실망한 안철수 지지층 흡수하는 걸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이런 표, 실망한 표가 여당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2월 예. 7, 8일 갤럽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후보들 중에서 만약 윤석열 후보 단일화 됐을 때 31.6% 정도가 윤석열 후보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5% 정도의 표가 예. 이재명 후보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 톤들이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보면 국민의 당은 예.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과의 어떤 적절한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의 호남에 상당히 많은 지지가 바탕이 돼서 형성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과거에 국민의 당을 만들었던 호남 분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중도적이라고 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지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추 3% 가까이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받아올 수 있는 예. 표가 됩니다. 그런 측면들이 실제로 초박빙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득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계산하고 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예. 또 남아있는 말하자면 2대녀, 20, 30대 여성표 또 그런 분들 또 혹은 특히나 문재인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중에서 중도표인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예. 이번 대선이 그렇게 윤 후보 측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일방적인 대선의 결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민수 부산장께는요. 지금 선대위 내에서도 이 단일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뭐 두 가지예요. 지금 상황은. 그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 또는 시나리오 이런 걸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결과가 보인다. 아니, 단일화 자체가 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인데 예. 가끔 이제 기자분들도 저희한테 입장을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낼 입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저희들 관측하는 거 개인적으로 관측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단일화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 늦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홍준표 대표도 전 대표도 벌써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시기적 늦었고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이제 저 며칠 전에 예.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던졌을 때 그때 말 그대로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겠죠. 아. 지금은 이제 뭐 물밑에서 아마 어느 정도인지 레벨인지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접촉이야 하겠지만 예. 이미 여론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상태에서는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게 2012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도 이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되게 지리한 그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기자하면서 정치부장 취재를 했는데 예. 그때도 뭐 선호도 적합도 뭐 경쟁력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후보 간의 우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조항 하나 가지고 되고 후보가 되고 안 되고의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예 지금 국민의힘은 그때와 더 꽉 막혀 있는 게 그 여론조사 자체를 막아놨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가 여기서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양보를 한다거나 통 큰 양보가 될지 작은 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면은 정말로 안철수 후보는 더 이상 철수 정치의 끝이 날 거다. 더 이상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모습들. 예. 아니 우리 국민들이 역선택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알아야 됩니까? 그거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서로 역선택 얘기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예. 저는 이미 늦었는데 예. 계속 굴렁굴렁 가다가 단일화를 하더라도 오. 이 국민적 피로감이 높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많이 그냥 부담될 뭐 거라고 헐사돼도. 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 코로나에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예. 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념 지점에서 옛날에 우리가 성공한 그 단일화라고 할 수 있는 DJP는 민주화 세력과 근대화 세력의 결합이라는 예. 어떤 큰 목표도 있었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의 협상을 거쳐서 많은 정책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에서 두 당은 정권 교체를 하자는 막연한 그런 거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뭘 보고 찍어야 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국민들 눈살 찌푸리는 협상이 진행된다면 뭐 별 효과 없을 거라고도 봅니다. 자, 이준석 후보께는요. 일단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일단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변론으로 하고 예. 진짜 그러면 한다면 어떤 조건이냐 한다면 예. 저는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고 하는 그 조항이 있어야 한다. 왜냐? 우리 반 반장을 뽑는데 예. 다른 반 친구들 와서 자꾸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 우리 반이라는 거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시거나 또는 뭐 별 의견이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만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와 저희가 경선 마지막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규정이 그렇지 않느냐고 하는데 잘못된 규정이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이것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걸림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일반적 단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와 비슷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나야 되는데 지금 거의 5배, 6배 차이가 난다는 좀 많이 거죠. 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걸 단일화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단일화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반응이 나온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예, 김종혁 정국장님. 저는 여론조사 단일화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실질적으로 속마음으로는 그게 될 거라고 믿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한 40%의 지지와 10%의 지지를 같이 볼 수는 그게 이제 과거에 어느 정도 틀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 이미 선거를 한 20며칠 앞두고 예. 서로의 우세가 확실하게 그 판가름 난 상황에서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 예. 공개적으로 나를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파트너를 인정하는 방법은 뭔가를 준다고 제안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성명을 낸 거를 보면 예. 여러 차례 그런 얘기 있어.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있고 예. 그다음에 혼자 힘으로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고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둘이 국정의 비전에 대해서 국민께 밝히고 그리고 나 한 사람이
파트너가 된다는 사실을 공개하자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총리를 준다라든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마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뭔가 하더라도 아무튼 과거에 같은 방식이 있었죠 그런 게. 사실은. 노무현과 정몽준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어떤 미략을 맺었는지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판에 단일화가 된 다음에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씨를 계속 밀어내는 형태를 취했고 예. 그래서 막판에 정몽준 후보가 그렇죠. 속된 말로 뿔이 나서 지지를 철회해버렸단 예.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만나서 단판을 지은 다음에 같이 나와서 저희가 파트너로서 열심히 같이 해가겠습니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운영을 한 겁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공개를 해주면은 저는 뭐 여론조사고 뭐고 간에 예. 안철수 후보는 그걸 명분을 삼아서 아 그래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서 나는 들어오겠다라는 선언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윤수트 부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김정정 국장이 뭐 최소한 아주 순화를 시켜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합시다. 뭐 이 정도 제안이 오지 않으면 뭐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혹시 국민의 내부에서 있습니까? 그런 제안을 할 만하다고? 일단은 후보 본인이 윤석열 예. 후보가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얘기한 이상 저희가 어느 정도 조언은 드릴 수 있지만 결국은 후보의 선택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그쪽과 얘기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제한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봐야 한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결국에는.